뭐라 하세요? 누가 제일 좋아하시던가요? 부모님하고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너무 과분한 칭찬인데, 그래서 제가 특히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 또래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게 항상 생기면 여쭤보고요. 늦게까지 항상 흥미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를 하고, 테이프도 항상 듣고, mp3에 영어 파일을 넣어가지고 다니고요.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또 실력이 쌓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공부하면 더 보인다고 내가 요 부분이 참 부족한데 요건 쪽집기 선생님이라고 하죠. 쏙쏙 들어오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하면 좀 더 내 점수가 높아질 텐데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대부분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가 돈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 선배들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고 그런 거를 많이 알려주셔서 특별히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정말 말하는 거 보니까 똘똘하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똘똘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가 봐요. 행복하세요? 행복하려고 노력해요. 이런 철학적인 대답까지. 자, 그런데 이렇게 똘똘한 학생들이 주변에 있으면 선생님 굉장히 교사로서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일단 경쟁률 입학할 때 10대 1 정도를 뚫고 온 학생들이라 기본기는 물론 개인기까지 출중해서 막 각종 경시대회나 이런 수상 부분에서 아주 큰 성적을 내고 있어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연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질문을 물어올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도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내일 언제까지 오면 선생님이 답변을 한번 마련해 볼게 라고 얘기를 하죠. 훌륭하신 선생님이에요. 부족합니다. 우리 때는 많이 혼났어요. 모르는 거 묻지 말라고. 자, 학교에 보면 그러면 상패와 뭐 어떤 대단한 업적들을 볼 수 있는 물증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가깝게 작년 예만 들다 하더라도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평가에서 수학, 영어 합쳐서 작은 학교의 작은 숫자 학생들이지만 45명이 대상, 금상, 은상, 장려상, 동상까지 전부 휩쓸었고, 그다음 국제 영어 대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어 경시 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해서 교육계와 또 타 언론사에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보내놓으신 어머님도 뿌듯하시고요. 애들은 좀 피곤하겠네요. 너무 시간 얘기하네요. 네. 자, 처음부터 이렇게 화산고등학교가 화산중학교가 뭐 시설을 갖춰놓고 아이들을 받은 건 아니라면서요. 아까 잠시 봤지만 폐교 위기까지 갔었나요? 네네. 1999년도에 이제 산업화가 아주 최절정기를 이룰 무렵에 인홍 현상도 같이 심해지면서 대도시로 학생이나 인구가 몰리는 바람에 900명 가까이에 달하던 그런 학교 학생 수가 45명까지, 죄송합니다. 54명까지 이렇게 줄게 되는 그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설립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분께서 이제 교육 혁신이 없어서는 폐교를 막을 그럴 게 없겠다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시 농촌 학교 살리기에 이제 발벗고 나서시게 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조치들을 하셨나요? 이제 음식이 한 가지 맛있다고 하면은 거리 멀다 하고 다들 찾아가서 드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착안하신 게 좋은 교육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은 서울이든 제주도든 학생들이 몰려올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단 교육 혁신을 가져오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좀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사지를 털어서 기숙사를 먼저 세우셨어요.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장학제도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혁신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조금 많은 확대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신입생들 같은 경우 성적장학금을 주고요. 특히 1등짜리에게는 그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생을 지도한 담임선생님까지 금일봉을 희사하시고요. 그다음 화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 입학생이 저희 학교 학생이면은 그 학생에게도 장학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을 입학할 때 그 학생이 서울대나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입학할 경우에 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예. 그리고 또 독지가이신데요. 같은 화산초등학교를 교장선생님과 졸업하신 그 한 분이 그 연대나 서강대 그리고 고려대를 들어갔을 경우 화산중학교 학생이 역시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럼 금일봉 많이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거기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예, 안타깝게도. 근데 이렇게 화산 중학교로 끝나는 게 참 아쉽겠네요. 또 한 번에 그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었으면 그런 바람도 있으셨겠어요. 예.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또 바라시는 그 다음 단계에 또 수건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화산 중학교가 자율학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갖출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자율학교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교수님. 일반 학교는 그 지역 학생들이 많이 오죠. 보통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가 제가 있는 지역이 서산이면은 서산에 있는 지역들 아이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율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유명하다면 이 학교를 갔다가 다른 지역 아이들에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게 기숙시설까지 되어 있는 학교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내시면은 우선 부모님들이 딱 안심할 수 있는 게 그 선생님 산하 아래 아이들이 우선은 모든 이제 먹는 거, 자는 거부터 다 관리가 되고, 그다음 또 거기 안에서 각종 개인기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솔직히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음악 악기부터 해서 체육 그런 걸 갖다 다 배운다는 거는 사교육비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것도 학교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사교육비까지 절감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걸 먼저 간파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알기로도 국내에서 첫 자율학교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모든 사실 이제 지역마다 사실 생겨진다면 참 좋은 시스템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럼요. 이 중학교기 때 의무교육이라 등록금 만들지 또 들어가면 또 장학금 그렇죠. 제도 있죠. 예. 참 좋습니다. 부럽네요. 자, 그 영어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수준별 수업인가요? 네, 수준별 수업이고 일단 뭐 설명하기 편하게 한 학년을 예로 들겠습니다. 1학년 4개 학급 120명 학생을 4개 수준으로 아니라 5개 수준으로 나눠서요. 그 수준별 반 이름을 수월성반, 그다음 심화반, 발전반, 기본반, 보충반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특히 수월성반 학생들은 5명의 선생님을 영어 선생님을 만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기본이나 발전반 학생들도 3명의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 지금 현재 실력에서 그 목표점을 세우고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 교재라든지 그 수업 내용을 차별화시켜서 수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네. 참 독특하지만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화산중학교에 지금 영어 선생님은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예, 현재 영어 선생님은 7분 계시고요.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원어민 선생님 1분 계시고요. 그리고 주말 수업까지 충원되신 선생님들까지 해서 총 11분이 계십니다. 네.